위험한 트랜스워킹, 천국 주식회사, 2편.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장 김영관 검사장과 세계안전조사국 한국지부장 김동률 박사가 대검찰청 김 검사장실에서 만났다. 김 검사장,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나? 김 박사, 말도 마. 전화로 얘기했지만 요새 사이버 휴먼들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자네가 전화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오기 전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머리 아프게 생겼더라고. 그래, 더구나 사이버 휴먼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 신고가 된 사람들이라서 형사처벌을 하려면 빨리 형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성의법인 헌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지. 정말 큰일이야. 아니 그런데 뇌과학 컴퓨팅 센터에 서비스 허가를 내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 예상도 못했다는 말인가? 법무부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로는 어느 정도 문제를 예상은 했더라고. 그렇지만 다른 기술 선진국들과의 첨단 과학기술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정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 정책이 맞물려서 성급하긴 하지만 시행하기로 했다는군. 정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기술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시행하면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생기면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망자가 생존 인물처럼 현실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면 형법뿐만 아니고 민법, 상법 등의 법률에 사망자의 활동이 반영되어야 할 거야. 사망자가 소득세도 내야 하고 앞으로는 법인 대표이사도 하겠다고 할 거야. 맞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련된 모든 정보부처들이 전부 비상이 걸렸어. 그런데 나는 정부 부처 소속도 아닌데 오늘은 어떤 일로 날 보자고 했나? 아직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당장 사이버 휴먼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활동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김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뇌과학 컴퓨팅 센터장도 금방 여기로 올 거니까 셋이 같이 얘기해보세.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결국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 기관의 임무이니까 뭐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어떤 게 있나? 우선 사이버 휴먼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리고 사이버 휴먼들 사이에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도박, 폭력, 사기 범죄들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네. 가상 공간에서 폭력 범죄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희롱 같은 언어 폭력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는 아바타 로봇 렌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현실 세계에 나와서 물리적 폭력 행위도 가능해졌어. 이때 휴먼 다이나믹스의 뇌과학 컴퓨팅 센터장 이영환 박사가 검사장실로 들어섰다. 이 박사님, 어서 오세요. 김 박사와는 초면이시지요? 네, 김동률 박사님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두 분이 오셨으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 상대방 사이에 공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주고받는 상호인증 서비스는 테스트가 끝나서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개발자들도 수고했지만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력도 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 3사에게도 그동안 상당한 골칫거리였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논의됐던 뇌과학 컴퓨팅 센터의 서버 컴퓨터에서 입주자 계정별로 페널티를 주는 추가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개발자들이 지금 전부 매달려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프로그래밍 작업이 돼서 최종 테스트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이버 휴먼들에게 벌을 준다는 말인데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을 텐데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김 박사,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병법이 언제 개정될지 알 수 없어서 뇌과학 컴퓨팅 센터와 입주자인 사이버휴먼의 계약서와 약관을 갱신해서 일단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사이버 휴먼이나 그 가족들이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차선책이라도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수준의 결정은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양형기준위원회와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사이버 휴먼 페널티 심사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페널티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 박사, 그것도 얼마 전부터 상당히 고민했던 내용인데 해당 입주자 계정에 외부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방송통신망의 종류와 가짓수를 정해진 기간 동안 차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사이버 교도소 형태인 가상적인 인식 구속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페널티를 결정하는 민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 즉 일종의 기소장과 증거자료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사이버 수사기관과 수사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수사관 역할은 우리 센터에서 서버 컴퓨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인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에 준하는 전담 팀원을 교육, 선발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팀의 전폭적인 업무 지원과 협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 박사, 한 가지 문제는 사이버월드, 즉 가상공간에서 사이버 휴먼 사이에서 벌어지는 도박, 폭력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사이버 치안센터를 설치하고 치안 인력을 가상공간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게 개발 작업에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사정이 정 그러시다면 급한 대로 우리 WSA 한국지부 팀원 중에서 사이버고인 존 제임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 제임스와 서버 컴퓨터 사이에 특별히 보안 무선 통신 채널을 설정해서 연결한다면 제임스가 사이버 월드에 가상 투입이 가능해지고 거기서 치안 인력으로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임스는 항상 멀티프로세싱이 가능하니까 가상 공간에 투입되면 동시에 여러 명으로 각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 거예요. 김 박사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당장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